의심 많은 성기자 성문재입니다. 만살 건물주서자 최진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그 토지 이용 계획도를 한번 같이 보면서 이제 상가주택 용지의 입지나 이런 걸 결정할 때 그렇죠? 어떤 부분들을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선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코너 자리 있지 않습니까? 양면에서 볼 수 있는 코너 자리가 이제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동선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도 있고, 공공기관, 공공시설들 옆에 있는 부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영회 숙소, 임대주택 옆에 있는 그런 부지도 있어요. 어느 블럭을 조금 더 좋게 봐야 되는지. 아무래도 우선은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앞에 상권이 많이 활성이 될 여지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는 쪽, 여기 도면에서 봤을 때는 H4? 그죠? H4가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아파트가 올라간 상태는 아니고 LH가 이제 이 해당 건설사들한테 이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훗날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니까. 그렇죠. 뭐 여기에 만약에 상가를 짓는다면 뭐 나름 그래도 임대가 좀 잘 될 수 있는. 그리고 보면 이제 H1이나 H2도 영해 숙소가 아마 이제 군인들 숙소 같은데, 그죠? 요 부분도 H1과 H2가 아무래도 동선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출입구가 H1이나 H2 사이에 이제 출입구가 뚫릴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요 주변은 그러니까 영해 숙소도 그렇고 그 옆에도 그렇고 이제 임대 주택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임대 주택과 분양 주택 뭐 제가 이걸 편가르게 하는 건 아닌데 뭐 그런 것들도 조금 영향이 있나요? 아 근데 이게 통념이랑 또 다른 게 임대주택 단지가 장사는 잘 돼요, 의외로.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많이 끼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임대는 대출이 없으시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높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권은 오히려 임대 아파트나 이런 데도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고가 아파트 이런 데 상권이 대출이 워낙 많아서 이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오히려 안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단지에 대해서 선입견을 좀 버리실 필요가 상권 같은 경우에는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H5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약간 외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입지는 아마 여기가 좀 제일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렇게 좀 평가가 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 H4, 그 다음에 H1, H2, 그 다음에 H5 이런 순으로 아마 좀 입지 선호도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걸 이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H4가 결국 당첨을 받으려면 가장 비싼 가격을 써내야 된다. 그렇죠. 반대로 H5는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도 당첨될 수 있다. 당첨이 되려면 오히려 비인기 입지, 조금 오히려 관심이 떨어지는 입지를 공략해라라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역발상. 이게 아마 그 경쟁률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자 수가 많이 하지 않은 데를 전략적으로 노리되 그 낙찰 금액을 예전 금액과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거의 최저가 입찰을 하라라는 거죠. 그렇죠. 같은 블럭 내에서의 뭐 좋은 입지를 어떻게 고르느냐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화면에 H1을 지금 띄워놨거든요. H1에서는 이제 요 지금 노란색 음영 부분이 이번에 공급되는 곳인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어디가 좀 좋은 곳이고 어디가 조금 수요가 좀 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3-1번이나 이쪽 안쪽으로 그래도 뭐 4-5번이나 4-1번이 뭐 괜찮아 보이고 뭐 1-2번도 나쁘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앞쪽으로 가는 쪽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까운 쪽, 앞쪽이나 아니면 코너에 있어서 두 개 면이 노출되는 그런 입지가 좋은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다. 이런 설명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입찰 가격은 얼마를 썼는지는 안 나오지만 입찰 그러니까 몇 명이 신청했는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쟁률이 덜한 데를 또 전략적으로 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H5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기서는 그러면 어디가 좀 인기가 좀 덜한 곳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진짜 최저가로 한번 써볼 만한 곳. 근데 이것도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이쪽 밑에 쪽이 이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고요. 그렇죠. 위에 쪽이 그나마 조금 아파트 쪽이랑 가까운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밑에 있는 쪽이 조금 인기가 떨어지는 곳일까요? 뭐 그러니까 6-4나 저 같으면 뭐 4-5 있지 않습니까? 약간 끼인데 있잖아요. 끼인데 끼가 좀 덜하지 않을까? 경쟁률이나 낙찰가가 좀 적지 않을까? 5-5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쪽은 이제 근생 쪽이니까 저는 오히려 4-5나 6-4가 안 좋은 땅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것도
단편적으로 이것만 볼 건 아니고 그렇죠. 네, 경쟁률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런 거 그냥 봐야지만. 단순히 이제 지도로 봤을 때 그렇죠. 그렇게 일단 볼 수는 있겠다라는 네네.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뭐 지구 단위 계획이나 뭐 공급 네. 공고 이런 안내문들이 이제 그 우리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데서는 뭐 어떤 부분들을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거는 무조건 다 한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읽어보셔야 돼요.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계약서인 그렇죠. 거니까 네네. 하나하나 다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그리고 제 생각은 이렇게 모집공고가 떴다고 해서 이 현장을 굳이 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가셔도 그냥 맨 땅이고. 네, 맨 땅이죠. 예. 맨 땅이고 분석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실수가 이런 게 모집공고가 나오면 직접 가보세요. 현장이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근데 가서 한 하루 왼종일 걸려서 공부하고 했는데 입찰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하겠죠. 너무 속상하죠. 예.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허허실시 전략이라고 그냥 이 도면하고 지도만 보고 고르는 거예요. 그래봤자 뭐 한 10분?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두 시간 걸리겠지만 많이 하신 분들은 그냥 한 10분이면 되거든요, 사실은. 처음 투자를 하시거나 그렇죠. 이제 뭐 초보분들은 네네. 그래도 이게 억 단위의 네네네. 투자인데 네. 모집 공고는 꼼꼼히 보시되 현장을 가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현장은. 네. 가면 뭐 이렇게 네. 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그냥 맨 땅이잖아요. 저희가 네네. 그 김포 네네. 현장 특집 때 네네. 가봤던 것처럼 그렇죠. 막 풀이 우거져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 네. 구별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어디까지가 네. 뭐 6-4구, 어디까지가 네네. 4-5구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도 네. 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만 가능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해당 날짜에 그 해당 시간에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는데 네네. 뭐 이 과정은 어렵지는 않나요?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돼요. 공인 인증서만 네, 있고 공인인증서랑 계약금. 계약금은 그럼 인터넷 뱅킹으로 하나요? 네, 그럼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돈을 넣어야지 이제 네. 확정이 되는 거니까 아마 1,000만 원, 500만 원일 거예요. 1,000만 원인가요? 여기는? 네. 제가 써내는 금액의 5% 이상입니다. 2차제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죠? 입찰제라서 네. 내가 써내는 네네. 금액의 5% 5%? 이상의 네네. 돈을 준비해야 되는 맞아요. 거죠.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가 네. 만약에 3억에 쓰는데 5%면은 얼마죠? 1,500이잖아요. 1,500만 원. 근데 1,500 못 쓰면 이게 무효가 되니까 그쵸. 그 이상은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써낼지 물론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좀 넉넉하게 그래서 그렇죠. 준비를 해놓으시고 맞아요. 또 이게 인터넷 뱅킹으로 하게 되면 일일 이체 한도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일일 이체 한도를 아무 생각 없이 안 나는 했다가. 뭐 1,000만 원 정도로 해놨던 사람인데 맞아요. 이게 1,500만 원을 순간 못 네네. 넣으면 아예 입찰 자체를 못 하는 거니까 그날. 입찰하시는 분, 입찰이니까 옛날 추천일 때는 이게 상관이 없었는데 입찰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본인이 높게 쓰면 낙찰될 확률이 높으니까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에 가보셔야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이제 시세 조사 좀 해보시고 내가 한 요 정도 금액이면은 낙찰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거 좀 꼼꼼히 따져 보셔야겠네요. 아무래도 입찰로 바뀌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개찰이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지고요. 보통 네. 낙찰자가 발표되고 며칠 후에 이제 계약 체결이 되는데 계약 체결 때는 보통 뭐 어떤 식으로 현장에 아니요, 현장에 직접 가셔야 돼요. 본인. 현장으로 가나요? 아니면 뭐 현장이 아니라 그 LH 사업부. LH 사업본부로 가는 네네. 거예요. 해당 사업본부로 가서 계약을 이제 진행하시는 실제 거죠. 계약서처럼 생긴 거에 내가 그렇죠. 사인하고 뭐 그렇죠. 도장 찍고 뭐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대리인도 가능해요. 계약 네. 체결은 대리인도 가능한가요? 네네네. 근데 이제 위임장을 써야 되는 위임장이랑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가 이제 건물주가 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우리가 땅부터 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가능한 거죠. 이제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분양을 기회가 받는 되는 거죠. 거네요. 그리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중도금을 납입하시면 되는 거죠. 4회 납부를 하시면. 그리고 잔금을 치르고 건물을 이제 올리시면 되는데 선납 할인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잔금을 중도금을 빨리 치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할인을 해주거든요. 네. 사용 승인이 나고 난 날짜가 나고 난 이후에 얼마든지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뭐 대출 같은 경우는 뭐 제한이 없나요? 최근에 좀 대출 규제가 좀 심해져서 좀 어떻게 정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입찰 금액이니까 아마 입찰 금액의 뭐 60%는 대출이 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네. 이 지구의 경우에는 뭐 시중은행과 대출 협약이 체결돼서 대출 제도가 시행 중이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LH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네. 여러분들 입찰하시기 전에 괜히 또 기껏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대출이 뭐 제대로 안 된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준비가 좀 되시면 LH를 통해서 내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뭐 얼마나 준비하면 되는지 자금 계획을 조금 꼼꼼히 따져 보신 다음에 실제 뭐 입찰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대출은 아마 그 여기서 협약한 은행을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쪽 은행이랑 또 충분히 상담해서서
대출 가능 여부를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40대 건물주 되기를 하면서 뭐 상가주택 용지도 직접 가보기도 했고요. 건물을 짓는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마침 뭐 이렇게 상가주택 용지 분양 공고가 난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분양을 받는지 어떤 방법론적으로는 접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